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권영훈의 집중탐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제 권영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 지금 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올 들어 그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는 역대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고, 사고 금액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 정도인데, 미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훨씬 더 많겠죠. 보증사고가 나면 허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이것을 이제 대위변제액이라고 합니다. 대위변제액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늘었고 올해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허그가 자금 여력 한계에 다다라 신규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이러면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결국 이제 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관련 피해가 없도록 제가 법적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면 다음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3단계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 보내면서 이제 뭐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리고 계약이 해지됐다. 이런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연 12% 지연이자까지 청구를 하는 거니까 이제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마지막 단계로 소송 판결을 받으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세입자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3자가 낙찰자가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보증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 등기나 전세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 거다, 또 복잡하고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등기 비용은 소액이라는 점, 그리고 소송의 경우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소송 비용도 패소하는 쪽, 즉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법원에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 표시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소송 과정에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 피해 복구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그 전세금 보증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건데요. 먼저 그 전세 세입자라면 계약하기 전이나 계약 당시에 등기부 등본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잡혔거나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근저당, 그리고 신탁 등기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어쩔 수가 없다면 계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을 얘기하는데요.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매물은 되도록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시기 이제 유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이제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던데, 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최근 이제 빌라 전세 시장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이제 떠올랐죠.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으로 5월부터 다음 달이죠. 이제 다다음 달이네요. 5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고,
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 가격 150%에서 140%로 낮췄습니다. 예, 이를 종합하면은 전세 보증 가입 대상은 공시 가격 곱하기 126%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가 최근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는데 전국적으로 18.61%나 급락했습니다. 수도권 빌라의 경우 6% 하락했는데요. 공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 기준선, 쉽게 해서 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선이 더 내려간 겁니다. 쉽게 말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빌라 전세 10건 가운데 6건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허그에 따르면 올해 보증사고 70%가 비아파트, 즉 그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빌라 전세가율이 80~90%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확인이 어려워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 가입까지 안 되면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는 물론 전세 보증 가입이 의무인 임대사업자 모두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증 가입 문턱을 높여서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그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신규 계약의 경우 새 기준을 5월부터 그대로 적용하지만 재계약, 즉 갱신계약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갱신계약만이라도 새 기준 적용을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책 신뢰 문제가 있는 데다가 임차권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를 함께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했던 그 당시의 사정하고는 또 너무나 달라진 부분들인데 그러면 또다시 그분들은 소송으로 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서 하여간 최소한 그 최초 계약 당시에 가입이 되었던 세입자들에 있어서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차원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재가입률에 대해서만큼은 계약을 종료시키고 나가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보장이 돼야 맞는 것이 아닌가. 네, 앞서 허그의 그 보증사고 대위 변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정부가 이 문제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임대차 시장 안정 그리고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책을 강행하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집중탐구 권영훈 기자였습니다.